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회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늘 찐망님하고 그리고 꽃뱀님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저는 천상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뱀입니다. 예, 또벤이 반갑네요. 네. 너무 자주 맨날 깔깔. 예, 지금 뭐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어저께 대통령 담화가 또 발표되었는데, 3차. 네. 예, 참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어서 언제까지 실망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올해 계속 주변이 이제 이슈들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끄럽고 할 말이 많고 말할 자리가 많다는 건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오늘도 정치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녹음실에 모였습니다. 두 분 반갑고요. 네. 예, 근황 토크 잠깐 할까요? 예, 찐망님이 네. 더 오랜만이니까 찐망님 얘기부터 듣죠. 저요. 머리를 염색하셨네. 우리 이런 외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돼요. 그죠? 네, 예. 변화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 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 되셨어요. 머리색은 된다. 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 색깔을 바꿨는데요. 네. 샴페인 핑크로 바꿨어요. 뭐요? 샴페인 핑크라는 샴페인 핑크. 색상의 컬러로 염색약을 바꿨는데, 사서. 네네네. 직접 셀프로 혼자 머리 염색하는 걸 좋아하는데 워낙 색깔을 자주 바꾸고 싶어가지고 근데 핑크를 요즘 고수하고 있고 근데 핑크 색깔은 너무 금방 날아가서 좀 진한 색의 핑크부터 점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연한 핑크가 되는. 아, 이게 연해지는 네네. 거예요? 안경도 바꾸셨네요. 네, 요즘 눈이 이런 얘기도 시려워서. 괜찮죠. 그게 아니라 여자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말도 못하는. 네, 이렇게 너무 또 정치 올바름 때문에 네. 대화를 안 되면 안 돼요. 안경을 바꾸셨어요. 난시가 있어서 안경이 바꿨어요. 네, 난시 때문에 안경을 네. 바꾸고 그리고 일요일에 양미리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옥상에서. 그때 지난번 사무실 방송 옥상이요? 아니. 집 옥상. 네, 집. 지난번 방송 때 얘기 드렸던 그 화로를 샀다 했잖아요. 저 네. 사는 집 거기 공동으로 네. 거기에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옥상에 못 가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양미리를 구워 먹자 해서. 아, 양미리 맛있겠다요. 그렇죠. 네. 그 산지에 살고 있는 멤버가 있어서 그 멤버의 부모님이 싸게 좋은 양질의 양미리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네, 그거 구워. 그 양미리 이렇게 머리 통째로 다 구워가지고 먹으면 네.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래서 술을 그냥 짝짝 술이 쫙쫙 들어 먹으려고. 진짜. 근데 술 얘기는 방송에서 늘 나오는 것 같지만 네. 네, 술안주로 좀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을. 꽃뱀님을 네. 약간 초대를 해주. 그러면 좋겠다. 네, 되게 양미리에 한번 양미리 술이라니. 너무 좋다. 네, 꽃뱀님은 뭐 오늘 또 저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오늘 또 무슨 파이터인가 봐요. 일하고 사는 게 힘드네요. 네, 좀 오늘 뭐 다른 개인적인 분하고도- 컨디션이 좀 아, 좋지가 않네요. 예, 네, 예. 좋지가 않아요. 예. 어떤 일로? 아니에요. 말할 수 없나요? 말하기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가요? 방송에서 말하긴? 그렇죠. 그리고 좀 사적 복수잖아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좀 힘드네요. 예, 네. 일하면서 하는 게 힘드네요. 예, 일하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일적으로 힘들죠. 이렇게 소통하고. 일로 관계 맺는다는 거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그래 나중에 한번 그런 주제로 네. 얘기해 보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동료랑 잘 지낸다라는 것은 그리고 잘이라는 건 또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란 뭘까? 예. 웃음이 많으면 잘 지내는 건가? 저희가 이제 회장 상담소로 가끔 검색들 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아침마다 저는 시간마다 가끔 아니고 예, 매일매일 사실은 예, 중독돼가지고 오늘은 몇 개월 나왔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회장 상담소 얘기하시면서 서늘한 마음썰인가? 그런 팟캐도 같이 두 개를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제가 트윗을 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여성분만 이제 진행하시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잠깐 들어봤는데 보니까 이런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 관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늘한 마음 썰.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굉장히 와닿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하신 얘기 거기 잠깐 출연하셔가지고 출연이 아니라 들어야겠네요 지금. 네, 약간 배움 심리 기를. 상담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렇다고요. 함께 네. 일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장바구니에 계속 계속 쌓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 중에 그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죠. 잠자고 먹는 시간 빼면 다 사실 사무실에서 그쵸. 예, 그렇죠. 동료랑 만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예. 연말 되니까 네. 심정적으로 많이 상해. 올라오네요. 지금 약간 네. 이게 좀 이성적으로 한 거 뚜껑이 확 열리면은 예. 뚜껑이 자주 열리세요? 자주 열리는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자주 열릴 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저도 해장 상담소 쳤는데 네. 유아인 보면 해장 상담소 생각난다고 제일 반갑더라 진짜. 제일 반갑더라. 네. 연관 검색어로 만들었어. 너무 유아인이 언젠가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기 꽃배님 덕분에 활동가들이요. 지난주에 몇 명이 워크숍을 갔는데 다 같이 청룡영화사 시상식을 보게 된 제발 좀 그쵸. 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유아인이 나올 때까지 그쵸. 볼 수밖에 죄송하지만 없는. 2부 마지막까 나무주연상 시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김민희가 타가지고 예. 우리가 막 소리 다시 소리 지르고 좋아요.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박수를 치고 막 네. 그랬죠. 혹시 관객석에 네. 큐티보이님 안 큐티보이가 계시나 있는지. 이렇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마스크 쓰고 있었다고. 울었다고. 마스크는 왜 쓰고 있는 거야? 몰라. 또 저번 편에 안 들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큐티보이님이 김민희의 덕후죠. 네. 예, 저는 유아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저 또한 이제 김민희 씨의 팬이 아닌데도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예, 대단한 좋더라고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청룡상 되게 공정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로 후보군 중에 김민희 씨만 참석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당연히 가지 안 줄 줄 알았어. 예,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안타깝게 그런데 상이 딱 주어져서 참 좋다. 그리고 김민희 받고 바로 이병헌 받았잖아요. 진짜 또 공정하니까 짜증나네. 연기 잘하긴 한데 짜증난다. 짜증나네. 아니 그게 약간 그렇잖아요. 이병헌 씨가 그래가지고 수상소감 얘기할 때 그쵸. 촛불 운운했잖아요. 정말 아. 정말 진정성 없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아무런 감동도 못 주는 시선이 카메라를 잘 못 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한 번도 봐주지지 않더라고 시선이. 뭔가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거야.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쵸. 그죠?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병헌은 나와서 뭐 희망이 어쩌고 촛불이 어쩌고 하는데 김민희는 왜 못 못 나와. 네. 이 상황이 너무 딱 보이는 장면 아니었어요? 왜 못 나와? 그러니까요. 그 나는 그런 근데 사회적인 어떤 평가나 이 시선도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한 게 보통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법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 생각에 약간 기사로 나온다거나 그걸 굉장히 뭐 개념적인 뭐 개념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개념 수상소감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어? 한 줄. 그런 말이 저는 그런 말 못 본 것 같아요. 이병헌의 나오긴 수상소감이 했는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예, 수상소감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뜨지 않았는데 그게 이병헌이 아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말이 너무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자기가 되게 개념 있어 보이는 줄을 알고 그걸 딱 갖다 쓴 듯한 느낌이 너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디오씨랑 약간 느낌 비슷하달까요? 그리고 약간 카메라에 눈 못 마주치는 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도 뭔가 알겠죠. 그렇겠죠. 그랬기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럼 근데 분명 그 정도의 양심은 있나 봐요. 그런 거 되게 아니에요? 요즘에 희망적이시네요. 저번 주부터 여자님이 굉장히 좀 희망을 많이 찾으시는 느낌이. 그게 희망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냥 소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소심하면 낫죠. 그것조차도 뻔뻔해가지고 카메라 쳐다보고 만약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완전 열받았겠죠. 악플 달았겠죠. 악플 다세요? 저 요즘에 악플 달아요. 진짜요? 예, 주말에 진짜? 어디다가요? 주말에 네티즌으로 혹시 활동해요. 유인해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약간 좀 되게 세게 달아요. 네. 어디다가? 뭐 포털 댓글 이런 데다가 진짜요? 뭐 되게 뭐 이상한 여성 말 혐오적인 있으면- 말 있으면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욕해요. 네. 같이 스스로 어차피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차피 거야? 서로가 그 상대방이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뭐 욕해요. 음. 자빠졌네 뭐 이런 의미로 떨고 자빠졌네 이렇게 네, 네. 정말 같이 합시다. 왜 활동이 활발하시군요.
주말엔 네티즌이에요. 평일엔 좀 바쁘니까 일 때문에. 평일에는 또 이렇게 또 바쁘고 주말에 네티즌으로 활동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잠깐 생각한 적 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출마하실 때요? 그거 뭐 문제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나중에 혹시 뭔가 문제되나 이런 생각할 때 저도 있는데. 과거 때문에 지금 네. 출마를 그래서 결심을 못하는 못하는. 거잖아요. 여자님은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죠. 과거. 네, 과거를 어떻게 세탁을 좀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저기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 근황에 대한 토크를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아무래도 페북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조금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게 약간 담화가 발표되면서 요즘 이슈가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커튼 뒤로 총총히 사라지셨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더 많이 얘기돼서 조금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또 이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DOC 이 일로 지금 조금 얼마간 시끌벅적했던 것 같은데 요 일과 관련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찐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었던 집회에 원래 이제 DJ DOC가 공연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지글이 올라왔었던 게 굉장히 감명하긴 했죠. 예정되어 있었던 DJ DOC의 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 내일 더 많은 촛불들과 광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공지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글을 보고 왜 갑자기 DOC의 공연이 취소됐는지에 대한 항의들 이런 것들이 빗발쳤는데 사실 DOC가 신곡으로 발표한 수치인 분명 이 가사에는 좀 문제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공연이 취소된 거였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우선은 역대급 삥땅 멘붕 세뇨리따 그리고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자 뽑았다 널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빵 이잔당 몽땅 쓸어 담아 깜빵 잘 가요 미스박 새누리땅 요런 내용의 가사가 있었죠. 이 가사 중에 이제 일부 조금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전체 가사를 다 읽기는 힘들어서 그래서 미스박이나 뭐 새누리땅 뭐 요런 것들 그리고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굳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이 문제죠.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이 많은 이 가사를 본 이제 대중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의견들을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은 퇴진행동 내에 있는 단체에서 일부 이제 단체가 퇴진행동의 의견을 얘기했고 퇴진행동이 최종적으로 이 노래는 함께 우리가 이 촛불 자리에서 함께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서 의지를 다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취소한 것에 대해 DOC의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가 있었죠. 인터뷰. 예, 관계자들.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퇴진행동 측으로부터 불가 통보가 왔고 일부 여성 단체가 수침 분명인데요. 분명. 수침 분명의 특정 가사가 여성 혐오성이 있다, 여성 혐오적이다라고 항의를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혐오성 가사가 절대 아니다. 좋은 뜻으로 집회 참여했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생길까 봐서 그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DOC가 이제 참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예.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처음에 미스박 이렇게 시작하는 미스박이 여성 혐오이 아니냐 이게 핵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미스터 박도 혐오냐. 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쪽에서 인터뷰하기를 자기네가 가사도 수정할 수 있고 그 노래를 안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지 말라고 무대에 못 오른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이 가사 수정하거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거는 검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이 노래가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여성 혐오적 노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정치를 할 때 이런 여성 혐오적인 어떤 소수자를 혐오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 온당한가와 관련돼서 약간 의견 차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굳이 여성 혐오적인 노래를 다 같이 듣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들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이 공연 안 듣게 돼서 여성 혐오라고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미스박이란 말이 여성 혐오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성차별적일 수는 있는데 뭐가 좀 다르죠.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여성 자체. 혐오, 그러니까 혐오란 단어가 조금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제 약간 이런 현상에 대한 근데 웃기는 건 혐오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차별이 등장하는 차별이 차별 좋나 봐요. 네, 성차별이 더 좋은 건가 봐요. 조금 받아들이기 마음이 좀 쉽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성차별인 걸로 합시다. 저는 적어도 표현이 성차별적인 가사가 들어가서 문제적이어서 저는 아니었어야 된다. 노래 공연이 안 됐어. 근데 미스박이 왜 그러니까 여성 혐오냐의 자체에 대한 지금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웬만한 대중가요 중에 남성이 많이 부르니까 이런 식의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를 미스박이라고 하는데 뭐 미스박을 미스박이라고 하는데 뭐 미세스냐 미세스도 뭐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그런 아니 거죠. 근데 대통령을 호명할 때 왜 굳이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미스의 상태에 그 단어를 왜 굳이 붙여서 불러야 왜냐면 되냐는 그 단어로 미스박이라고 하면 정말 욕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낮춰 부르는 비하가 거. 예 비하가 최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를 욕하고 싶은데 박근혜가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네. 뭐 대구 사람이다. 예를 들면 서강대를 나왔다. 아니면 뭐 대통령의 딸이다. 뭐 그건 할 수 있을 텐데 딸 그 말고 그리고 뭐 여성이다. 이것 중에 에이 서강대 나온 것 이런다거나 애매해. 뭐 대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건 하자니 대구 어렵죠. 사람들이 예. 무서워. 아니 뭐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가진 속성 중에 정체성 중에 가장 쉽게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을 만한 같이 욕하고 욕기, 네. 여성성, 소위 여성성을 가지고 이제 노는 거, 결혼하지 이게, 않은 것도 미스라는 거. 그것이었던 거죠. 네. 여기에서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미스박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정체성을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을 욕할 때 예를 들어 이명박을 보니까 이명박은 마이너리티 진짜 없더라고요. 대머리도 아니야. 대머리 대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명박은 진짜 없고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잖아요. 네. 그럼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이 애자야 이렇게 소위 노래를 얘기하는 뭐 소위? 병신아 뭐 이러면서 병신아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생각해 똑같은 거잖아요. 절대 지금. 못 그러겠죠. 절대 못 그러죠. 아무리 그 반대쪽의 입장이어도 그러니까 같은 거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죠. 아니면 노무현이 예를 들어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이 고조라. 이 고조라. 이걸 가사에 배우지도 못한 것이 이러면서 그렇죠. 대학 학위도 없는 거사. 무식. 그거랑 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렇죠. 정체성을 가지고 그 되게 그 사람을 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깎아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문제냐. 물으신다면 그리고 전혀 그런 또 똑같이 여성 혐오나 약간 그런 가사가 절대 아니래. 아니긴 그러니까 뭐가 이하늘이 아니야. 인터뷰를 했고 우린 여자 혐오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 단체는 별로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미안하지만 네가 별로거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죠? 그러게요. 우리끼리라는 건 여성이 누구죠? 어디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여성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요. 제기했기 때문에 여성 단체가 움직이는 건데 그 여성 단체 자체에 대한 어떤
어떤 자신의 혐오. 네, 예, 여성 단체라는 일부 여성 단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하면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지 너무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여 자기네가 참가를 우리 모두 함께 이 퇴진 요구에 함께 뭐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뭐 자기네들이 취소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굳이 여성 단체라고 이제 해서 명명했죠. 여성 단체가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피해자인 척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이 들면 약간 이제 뭐 가사를 수정하거나 노래를 바꾸며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했는데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또 뒤끝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DOC가 올라온다라는 게 기사로 먼저 보도됐잖아요. 보도되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관계자니까 이 활동가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했던 거는 그래서 네. 일부라기보다는 뭐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여자인 나도 안 불편한데 왜 그러냐 뭐 화끈하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사안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은 했던 게 이게 뭐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DOC가 가진 그 가사의 문제점 만약에 그게 개사가 가능했다면 사실 뭐 전인권이랄지 그 전에 등장했던 이승환이랄지 그 사람들이 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이승환도 주진우 씨랑 이렇게 같이 놀면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DOC가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올리고 나서 어쨌든 그 가사를 이제 개사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노래도 뭔가 여혐 뭐 천지죠. DOC 노래 중에 여혐 아닌 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조카라 뭐 저기야 뭐 막 이런 노래 많잖아요. DOC 노래 중에요? 네. 시바라 진짜요? 조카라 뭐 네네네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랩 쪽이에요, 이분들이? 네. 분야를 몰라. 정말 몰라. 정말 몰라. 그렇죠. 그리고 뭐 온갖 뭐 사회 저는 부조리, 관광버스 이런 노래만 알아가지고. 젓가락질 예. 그거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등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한번 겪어보는 게 어떠냐? 이게 논쟁이 엄청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쪽 주최 측의 여성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개입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 집회라는 그 장소 안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토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겪어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사이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겠죠. 집회에 온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 논쟁을 좀 참고 우리가 조금만 겪고 응. 이 이제 횃불을 만드는 것도 괜찮았을 수도. 그러니까 전략적인 얘기예요. 그런 생각 살짝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하늘 씨 인터뷰를 보니까 수정해서 아니면 그 노래를 빼고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뭐 분란을 일으킨다니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취소를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가서 촛불로 함께하겠다. 이렇게는 굉장히 쌈박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 하지만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하늘 씨한테는 그분한테 죄송할 건 없죠. 내가 진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니 나 이렇게 누굴 욕해도 되나 어쨌든 어때요? 나 되게 착한 척하지 어쨌든 유해지셨어. 희망차니까 지금. 아니 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좋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굉장히 상업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가서 촛불을 함께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되게 사람들이 그거 되게 멋있다라고 막 되게 쓰잖아요. 영웅이 지금. 역시 뭐 DOC는 다르다. 통이 크다. 막 이러고 뭐 그거와 반대로 여성 단체는 굉장히 쫀쫀하고 쪼잔하고 막 이런 걸로 막 표현의 자유 모르고 막 검열하고 예민하게 보수적이고 이 큰 우리 과업 앞에서 DOC는 이렇게 통 크게 나오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여성 단체가 이런 구도를 맞아. 너무나 머리를 잘 썼구나.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아는 거구나. 그래서 이하늘 씨라든가 DOC 멤버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네 이런 생각 저는 했으니까 이게 곱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촛불을 드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래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좋은데 굉장히 지금 뭔가 자기들이 투사. 예 투사가 된 듯한 이런 식의 제스처는 조금 오반데 약간 조용히 그냥 들지 또 뭐 그걸 굳이 또 알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알릴 수는 있는데 자기 뭐 SNS에 올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뭐 이준이랄지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나? 큰 그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 우리는 여자를 혐오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 단체는 별로라고 생각한다. 우리끼리 싸우면서 촛불 집회 본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저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언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약간 개구쟁이 뭐 약간 그런 컨셉 아니에요? 사회 부조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악동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또 컨셉 살리려고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한 뭐 박근혜 씨발려나 이런 얘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를 쭉 해오면서 만들어왔던 이 우리 안에 어떤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가 이런 거를 조금씩 저는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자신이 악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수는 게 솔직히 너무나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고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힘을 붙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본인이 노래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기도 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전혀 수용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했다라고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너무 모험이 아니었을까? 뭐 수정해서 오라고 하는 처음에 건. 공연이 확정됐을 때는 가사를 모르는 상태였었고 가사가 공개되고 나서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랬을 때 주최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간 집회를 해오면서 만들었었던 이제 발언자들끼리도 어떤 뭐 무슨 뭐 막 여성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 하지 말자라고 같이 이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이 있죠. 발언자 가이드라인이 네, 첫 만들어졌죠. 번째 집회 이후에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면서 소수자들을 비하하거나 이제 혐오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나 발언들은 함께 해나가는 집회를 만들자고 약속한 바 있고 그 기준에 의거했을 때 그 가사는 문제라고 생각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을 듣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쾌하다라는 거고 내가 여기 이 집회에 주체가 아닌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박근혜를 욕하는 거를 그러니까 박근혜를 욕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욕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격해야 될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박근혜를 욕하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아니 욕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욕설의 언어가 여성을 낮추지 않고서는 욕을 못하는. 아니 근데 여기 이하늘 씨가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본질을 흐리지 말라 제발. 이 국정농단의 문제의 본질만 얘기해라. 여성 비하하지 말라. 본질을 누가 흐리는지.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나 봐요 본질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본질이 여자가 대통령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아니면 본질이 욕설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나? 여사님, 네.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본질은 욕설이야. 욕설이고 비판도 아니야. 비난, 욕설, 뭐 조롱, 풍자 있잖아요. 근데 풍자랑 조롱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가사 중에
그 되게 나이 차별적인 그런 가사도 있던데 뭐 나이값 뭐 이러면서 나이값 해라. 나이값도 못 한다는 식으로 맞아요. 이제 노인들이 그쵸. 아 네. 우리 각자 성찰 좀 해봅시다. DOC 나이값 얼마나 잘하고 있나. 아니 그 박근혜한테 하는 나이값이란 게 얘기죠. 있다면? 박근혜한테 하는 어버이 연합 어버이 연합에 나오면서 예 어버이 연합 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막 그러니까 지금 성찰하면 나오는데 세대 다양성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이 집회에 여성 비하만 있는 건 아니네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 가사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청소년은 뭐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청소년은 어떻게 나이값 어떻게 한 어떻게 거지? 나이값 폭발한 거야?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예. 하고 집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나이값이 이렇게 너무 좀 과잉됐나 봐. 청소년들.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미스박이 성차별적이냐 왜? 이명박한테도 미스터 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년 이렇게 욕하는 미스터 리 아니에요? 미스터 리 예, 미스터 리. 진짜 미스터 리라고 하기도 싫다, 그치? 그거 약간 존중해주는 발언 아닌가요? 우리는 그게 문제다. 미스는 비하인데 미스터는 존중이야. 그쵸, 한국에서는. 네, 전혀 다른 어감이 다르잖아. 예, 그리고 미스터 그런데. 리라고 하기가 싫어. 그냥 이명박을. 그리고 이제 뭐 연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연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한테 놈이라고 하는 것 할 때랑 똑같은 거다. 내가 이명박한테 이명박 퇴진 그때 막 요구할 때도 이명박 새끼, 이명박 저놈, 이놈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박근혜한테는 2년 전년이 안 되는 거냐?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놈은 욕설로 약해요. 이 나쁜 놈아. 약한데? 나쁜 년아. 이러면은 맞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욕설로 기능해 왔죠. 중학생들, 고등학생 남자애들 있잖아요. 다 자기네들 연으로 욕해요. 욕하죠 서로. 미친년아 죽일려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음. 그 옆에서 들으면 동네에서. 그러니까 놈은 욕설이 안 되지. 그러니까 년이지. 근데 진짜 년이야. 너무 좋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다행이야. 연이라는 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그리고 집회라는 현장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그 욕설하고 배설하고 이것만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각자가 온 이유도 있고 얻어가는 가치도 있을 텐데 욕설, 비난 저는 DJ DOC 그동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했던 풍자라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걸려가 죽어라 뭐 사회조리 끄자라 이런 건데 그게 무슨 근데 사람들 통쾌해야 돼. 그건 약간 어떤 보면 정치 혐오를 낳는 거고 그리고 진지한 토론은 불가능해. 그냥 욕설이야 배설이야. 그리고 뭐 베비 복스한테 예전에 미아리 복스라고 미사리 복스 그러니까 미아리 복스. 예, 예. 이사리 저기 라이브 카페 기타 많은데. 베이비 복스가 기타를 쳤 아니 그러니까 미아리 복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 그거 옛날 사실 저는 이제 옛날 행동을 가지고 지금 좀 평가하는 것이 좀 뭐 이렇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맞아요. 이 사람들이 뭐 변화했다거나 반성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그 연장선상에 있구나. 사실 그때 베이비 복스를 미아리 복스라고 해서 사실상 이런 말이 막 퍼진 다음에 베이비 복스가 활동을 거의 중단한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사에도 본인들은 여성 혐오가 없다라고 뭐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말을 말 그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원래 그냥 힙합 그쪽에서 늘 하던 여성 비하를 늘 넣는 그것 중에 하나로 그냥 자기네들은 만든 건데 이게 그냥 딱 여기 무대 스네 마네가 얘기되면서 딱 영우로 팍 등장해가지고 막 의미화 시키는 거 보면 꼴배기 싫어. 참 억울하지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왜 지금은 왜 뭐라고 해? 전 아까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저도 남학생들 둘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욕하니까 싸운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욕을 하는데 낄낄거리면서 막 2년 전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욕이 아니 그러면 남성들은 알지 않을까요? 놈과 여는 전혀 다르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예. 그런 거를 알 것 같으면 왜냐면 본인들 그 욕을 하고 사니까 놈은 전혀 이 사람에게 욕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과 지금 놈이 같다라고 우리 지금 막 주장을 하면서 왜 연이 욕이냐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의식적으로는 알 텐데 그냥 변명하는 거 인정하고 같은데. 싶지 않은? 예, 인정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징징거리기는 하고 나도 힘들어서 나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여자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이제 퇴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지금 이런 시국에 헤일이 오는데. 조계 이 얘기. 근데 그 발언하신 분 되게 싫겠다, 그죠? 유시민 씨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헤일이 되게 오는데 조개나 죽고 명언이었나 봐요. 아, 그 솔직히 그 얘기 계속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 얘기가 왜냐면 여성들이 이제 정치적 존재로 서는데 제일 모멸감을 느끼는 말이기 때문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그 나빠요. 사람이 바뀌든 말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이 떠난 나는 말이 그래서 유시민 씨가 그걸 알고 약간 나는 그때 그 말을 후회한다. 정말 잘못했다. 나 후회한다. 아니 생각하지 왜냐면 그 않다라고 말이 했으면 좋겠어. 그 문장 하나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헤이리 오네 조개 우리가 평생 듣는 말이야. 탁월하게 다 맞지. 하필 또 조개야. 오. 그러니까 중국에. 그 트위터에서 모든 상징을 다 담았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그래서 헤이리 오는데 천재적이지 않아요? 개불 죽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나 맞아. 그 개불 주는 남자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도 본질을 흐린다? 넌 개불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본질은 이게 아닌데. 우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헤이리 오는데 조개 준다는 말의 충격과 네. 이 말의 이 활용도와 느꼈어.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 외우거든요. 남이 한 말을. 근데 이 말이 너무 잊혀지지 잘 않죠. 기억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선 좀 비율이 되게 유능한가요? 아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근데 여성들이 줍자고 조개 그렇죠. 라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그쵸. 그 말을 향유하고 조개를 주어야 돼요. 그럼요. 다 헤일이 모든 걸 쓸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주어서 조개를 줘서 거기다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름을 쓰시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네.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 이것도 갑자기 이게 아테네에서 예전에 예. 그 정치 제도로 썼던 건데 네. 제가 보면서 나는 헤이리 오면 진짜 조개를 줘야지. 거기다 사람 이름을 써야 돼. 음. 그 사람이 사라져.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1박 2일을 기다려야 돼. 그 조개를 쓰고. 아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헤일이 오면 조개를 줍자고 가서 아테네에 주우러 가서 무슨 일이야? 이름을 쓰라고요. 아니 헤일이랑 상관없이 조개에다가 파도가 올 때 옆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가서 예. 근데 1박 2일을 기다려야 돼. 1박 2일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가져가면 주문을 걸어야 어떡하지? 돼요. 좀 샤머니즘인데 요즘 제가 원래 좀 약간 샤머니즘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요즘에는 진짜 박근혜 때문에 내가 진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열받아. 내가 생각하는 영성, 인간의 영성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치유와 그 사람의 어떤 변화와 자유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문에 별자리 얘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나 진짜 그게 열받아. 아니 별자리 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샤머니즘 느낌은 안 나는데 방금 같은 얘기 있죠. 조개요? 1박 2일. 네. 이거는 좀 아테네에서도 나는- 있었던. 신화 쪽인가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뭔가 좀 아테네 샤머니즘인가? 뭐 동유럽 샤머니즘인가요?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요. 아 정말 박근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특징을 많이 발휘를 요즘에 못 하시죠. 네, 말을 못해요. 말하고 싶은데 꼭 참아요. 하지만 저는 박근혜가 망쳐놨던 한들 그 우리가 한겨레 어떤 소설가 분이 쓰신 그 글이었고 이제 그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으로 한마디 했었거든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예. 왜냐면 샤머니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떨 땐 굉장히 개인들에게 많이 치유를 해주고 사실 개인들의 어떤 영성과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논리와 이성과 문명과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이명박처럼 되잖아요. 갑자기 나 무슨 얘기 하시려고 이명박?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생 삶이라는 건 불확실하고 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그래서 무당들이 전 진짜 열받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박근혜 무당됐잖아요. 최순실 무당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 앵커 브리핑 할 때 이제 샤머니즘은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아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약간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토속적인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고 사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게 모든 국가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박근혜나 최순실 씨는 무당 쪽이라기보다는 영생교 이런 쪽인데 왜 무당이라는 걸로 계속 얘기가 돼가지고 여성 비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네. 보통 많이 여성들이 네. 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게 사실 아닌가? 교주랑 연결된 거잖아. 지금 이거 그쵸. 사이비 사이비 교주랑. 교주 어떻게 보면 사기꾼 최태민 사기꾼의 이 행적과 그의 이 말이 그쵸.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 굉장히 이 샤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비하로 확 가버리는 그래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어떤 무당에 대한 어떤 멸시, 이런 혐오. 것들 이런 것들이 확 결합돼 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는 것 약간 같아요. 저도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욕설이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이고 백사고 무당 믿고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욕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싫거든 그 사람들. 그 존재가 너무 싫은데 마침 너무 결부가 잘 됐어. 네, 그건 되게 생각해 볼 법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논리 이성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럴 때 보면 논리 이성 없고 막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네가 욕망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욕하고 싶은 대로 붙여가지고 논리도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참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 얘기는 정치적 올바름 지랄하고 자빠진데 이런 말을 누가 또 쓰시기도 했는데 아니 평상시엔 정치적 올바름 엄청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할 때 정치적 올바름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다가 이럴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확 비하해 버리는 본질이 아니고 참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고무줄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검열을 권력이 없는 자가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검열인가요? 주최 측이 검열을 해요. 노래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막 음모를 막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 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떤 자장을 보고 누구랑 싸울지를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약간 문화적 진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예술가들 뭐 그런 뭐 작가들 중에 일부 남성들 중에 마치 모든 어떤 비판과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난 악동이야. 나한테 뭘 하지 마. 우린 나는 자유로워. 모두가 뛰어넘어서 난 여기 말할 수 있어. 나는 자유주의자야. 난 그런 캐릭터야. 나는 막 이런 거. 프리섹스주의자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반항심이고 저항심이고 반항심 자체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뭐, 무엇에 반항하냐는 거야. 무엇에 저항하느냐가 사실 저항의 핵심인데 그냥 막 되게 어울리는데요. 내가 뭐 나 자유로워. 그래서 페미니즘 얘기하면 이 약간 중산층 배운 여자들 무슨 얘기야? 언어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둥, 학문적이라는 둥. 언제 학문적인 얘기를 했어? 기호 씨 얘기할 때 언제 학문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이 오늘 그러니까 자신의 컴플렉스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긴 하잖아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거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자기의 어떤 하여튼 그걸 구성하는데 컴플렉스가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컴플렉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DOC나 이런 지금 문학의 인사들 남성들을 봤을 때 자기의 컴플렉스라는 건 뭐 경제적인 것 정도? 뭐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뭐 스카이 못 나온 거 이런 거. 스카이 못 나온 거? 뭐 약간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되게 많은 다양한 소수자들 있잖아요. 네. 여성, 뭐 장애인, 뭐 이주민들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알아야 되는데 남성으로서 한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렸던 자원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컴플렉스가 많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그건 다 문제야. 검열 아무것도 비판을 받지 말아야 돼. 왜냐면 우린 자유로우니까. 꺼져. 막 이런 그런 류의 어떤 마치 그 세상에 대한 뭔가 그냥 무조건적인 배설과 비판이 유의미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질한 그런 상태. 이거 검열 얘기도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정서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막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에 대해서 너네가 가르치려 든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뭐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민중들을 가르치려 든다 했더니 어떤 분 여러분이
나는 그 민중 아닌가 보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민중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왜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왜 민중을 폄하하느냐 네가 민중은 그걸 원한다 하고 민중은 다 알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다 근데 왜 네가 민중을 마치 가르치냐 모르는 사람으로 설정해서 마치 그런 존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너네가 현학적으로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네가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매한 민중. 그쵸. 그쵸. 가르치는 엘리트의 구도에 본인이 똑같이 본인이 있어. 그 안에 있으면서 이미 비판점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주최 측이 판단을 같이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쵸. 지금 점점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이 함께 집회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아마도 이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으면 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회를 만들어 왔던 거냐. 왜냐하면 첫 집회 때부터 벌써 이제 약간 미스박이라든가 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족 맞아요. 단위로 온 되게 사람들부터 많은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그 안에 구성원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자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뜨기도 했고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5만 3만 이렇게 물론 그렇게 모여도 문제지만 지금 1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존중하면서 이 자리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진행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함께 세우는 거, 함께 만드는 거로 가는 과정인데 느닷없이 DOC의 노래를 이런 식의 노래를 허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퇴진행동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지금 어떤 광장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식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올바른 작동이었죠 사실. 그건. 퇴진 행동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일부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막 크게 굉장히 문제인 양 만들어서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씨가 이제 퇴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무슨 정치 이벤트화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만이 딱 이렇게 예. 우선 목표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같이 판을 그리는 정말 그냥 거잖아요. 확 하야해 버리면 하야해야 되지만 아니면 그것을 정치권의 영향력 안으로 탁 들어가 버렸을 때 이렇게 함께 모여왔던 우리들이 의미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정말 이런 조개를 줍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너무 저는 중요하죠. 생각이 네.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DOC 얘기를 거의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다, 그렇지? 길게 했는데요. 이어서 주진우 씨 얘기를 잠깐 언급해 볼까요? 네. 네. 아니 저희 주진우 씨가 앞으로 더 폭로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센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아그라 나왔고 마약 성분 나왔으니 섹스 테이프가 나올 거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정말 같이 논 적은 없지만 정말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훨씬 더 공격한다는 충격적인 것 것 같아요. 자체가 약간 나는 보면서 당신이 충격적이네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젠더 의식이 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긴 했잖아요. 요 무리분들, 그렇죠. 김어준 씨니 주진우 씨니 이제 이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김용민 씨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있는데 이렇게 확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말 이런 갑자기 더 여자가 됐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섹스 비디오로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여성들에게 협박이 되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모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섹스 비디오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러니까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하고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그리고 아니 박근혜가 섹스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걸 왜 그게 왜 참나 아니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왜 충격적인
아니 왜 것이면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요. 나는 솔직히 누가 생각하면 촬영하고 누가 유포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진우 씨를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협박하는 거잖아요. 섹스 비디오 불법적인 일이 아닌데 섹스라는 건 그 비디오가 있을 거고 그걸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데이트 관계에서 뭐 섹스 동영상을 뭐 유출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협박으로 우리가 그쵸. 고소하거나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진우 씨가 지금 박근혜 씨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섹스 비디오 폭로하겠다. 참 나 기가 차서 이런 너무 많이 갔어. 나는 정말 저열해도 너무 저열하다. 너무 아니 정희진 쌤이 민주공화국 인간 쓰레기 없는 사회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복잡하게 알겠네요. 네. 민주공화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건 공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페미니즘까지 갈 필요 페미니즘인데 섹스 얘기 테이프가 어떤 지금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니 우리가 없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난 근데 정말 이분이 사적 복수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무슨 원한 관계지 둘이 나 지금 협박을 하고 난리야 진짜. 자기가 고소당한 것 때문에 지금 복수하는 지금 건가? 그런 복수심이 건가? 많은 것 같아요. 복수심인가? 사적 복수를 지금 대중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사건을 이 상황을 이 시국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사람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을 너무 비판하면은 거기에 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어서. 함몰되고 빠져들면은 어느 순간 그게 닮아 있어 버리는. 예, 그게 나를 본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니체로. 맞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씨도 그냥 24시간 그 생각만 하겠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과격할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닮아가는 나왔을까요? 거잖아요. 이거 약간 맞아요. 저도 가끔 이제 옆에서 친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흉을 보면 예. 제가 뭐 흉을 잘 보진 않는데 흉을 보면 예, 이중 메시지인데요. 흉을 보는데 흉을 보진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좀 가끔 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볼수 죄송한데 있죠. 자주 봐요? 녹음하기 직전까지 보고 왔어요.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흉을 보면 맞아요. 보고 있으면 그 친구가 듣다가 너 자꾸 이렇게 흉 보다가 똑같이 된다, 닮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정말 따라하게 똑같이 되는 이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진우 씨 그 그만. 사람의 행위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약간 그렇죠. 응. 이게 그 바다에 같이 빠져요. 그래서 주진우 씨 적당히 합시다. 예, 이렇게 하지 예. 맙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난 계속 믿을 거야. 아니야. 주진우가 아닐 이런 건 거야. 아닐 거야? 아니 그래요? 주진우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설마? 이 비디오가 음. 그냥 아니야. 설마 뭐 세상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고 그런 싶어요. 정말 국가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다 같이 상황이 지금, 나오진 않겠죠? 지금 다 그런 같이 바닥으로 한번 정말 가보자라는 그런 거겠죠. 그런 거라면. 이거 나오면 이게 만약에 진짜고 안 돼. 그거. 여성들이 그러니까 주진우 구속해라라는 상황을 당신이 만든다는 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주는 거예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진짜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집회 짧은 나가는데 지금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만 해요. 하여튼 경고합시다. 경고합시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어, 거고 그게 본질을 어긴다 뭐 문제를 호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죠? 본질은 여러 개예요. 본질은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기만 해요. 네. 네. 예,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저희가 이제 하나 이게 제 코너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봤어요를 오랜만에 한번 급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농협 카드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4050편. 다른 편은 못 봤고 얘는 봤어요. 뭔가 약간 이제 대한민국 중심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힘내자 우리 막 이런 메시지인데 거기에 표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년 남성이 서류 더미 속에서 약간 막 일하느라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서류 이런 던지고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견디고 참아온 이거 할 때 남성은 서류더미 던지는 이런 거고 그리고 여성들이 견디는 건 이런 거예요. 옷가게에서 옷의 보고. 가격표를 보고 한숨 쉬어. 이 옷을 못 사는 어떤 힘든 거 이 참음 이런 게 표현되고 그렇죠. 남자는 서류더미에 있고 어. 여자는 옷가게에 있고. 네. 그게 견디고 참아온 거야. 여자는 그걸 견뎌왔어. 비싼 옷 못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막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근데 이거랑 연결돼서 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원하는 걸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장면이 바뀌면서 중년 남성들 아니 무슨 로망 있나 봐. 자꾸 이런 밴드 치고 기타 치고 이런 거. 음악하는 거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해방적인 장면에서 밴드에서 기타 치는 중년 남성이 등장. 어. 그 남자한테 자동차 선물 받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중년 여성이 나오고 힘내라 대한민국 NH 농협 땡땡. 예. 그래서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땡땡 카드였네요. 모르겠네요. 이거 잘 힘드네요. 예. 땡땡 농협 카드. 마찬가지네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광고였죠. 예. 예. 그래서 진짜 어이없더라. 아니 저는 보면서 진짜 너무 약간 실소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 웃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으로 사과할 수 있지? 그렇게도 되게 어렵잖아요. 와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만든 사람의 뇌에 정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혹시 차은택이 손댔나? 약간 차은택 씨의 어떤 손이 간 그런 광고들은 다 이상한 광고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아서 보고 싶다. 워낙에 유명한 CF 감독이었을 때도 그 CF나 뭐 뮤비나 이런 게 되게 이상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뭐 온갖 그 부처들의 뭐 포스터라도 맞아. 이상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차은택과 연관해서 그랬는데 뭐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여튼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니 중년 남성 밴드 기타 치는데 여성은 남편한테 자동차 키 받는 그게 정말 상상 이것까지밖에 안 되다니 정말 저는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누가 이런 걸 상상하는지. 만들기 전에 약간 사전 조사 같은 거 안 하나? 그리고 정말 더 심각한 건 견디고 힘든 걸 여성이 나한테 물어보면 세상에 비싼 옷 앞에서 한숨 쉬는 걸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런 걸 이전에 뭐 장면을 넣는다는 게 방송에서 다뤘었던 뭐 일하면서 집안일 하느라 힘든 어떤 여성 차라리. 이런 거는 그나마 차라리 봐줄 법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야 이런 근데 우리가 그것 갖고도 정말 약간 그랬죠.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수준의 광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딱 일하는 남성, 소비하는 여성. 그 소비도 남성의 선물 받아. 아니, 그리고 선물 받아. 원하는 걸 이루는 아니, 게 내가 못 사. 옷 가격표 앞에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수세미를 500원짜리 살까 1000원짜리 살까 솔직히 그럴 때 진짜 고민하게 하거든 나도. 아니면 양말을 500원짜리 살까 1000원짜리 살까. 원 플러스 원 사야 되나 그 옆에 있는 어. 가격 할인된 걸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좀 거? 좋은 거를 사야 되나 하수구 그 구멍을 최근에 사는데 하수구 뭐죠 그 수채 구멍 있잖아요. 1000원짜리 살까 2000원짜리 살까 진짜 고민되는 거야. 왜 2000원짜리는 철로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노동이잖아요. 그건 소비의 노동인데 그런 거는 또 아니지. 그런 건 또 시장이어야 될까? 좀 어떤 상이 있겠죠. 계급이 낮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카드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카드? 농협 카드 쓸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안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시장 가면 현금 써야 돼요. 현금 중요하지. 그러네요. 수수료 너무 비싸. 그치. 신용카드 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현실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져도 좀 짜증이 났긴 했을 텐데 그나마 정말 없는 살림에 그걸 고민한 이거 정말 비싼 옷 못 사가지고 한숨 쉬고 이런 건 정말 여성을 어떻게 보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 중산층 여성에 대한 어떤 이 그쵸. 자신들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전형적이어서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갑시다 얘 별로. 예. 그래서 보니까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광고가. 저는 맨 처음에 보고 되게 황당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확인해 보려고 TV를 볼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내부적으로도 아니 돈이 많이 없어서 광고 그런 별로 건가? 못하는 거 아니야? 농협 그래요? 농협 돈 많아 보이던데. 여튼 이 광고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있죠.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워낙에 이슈가 많아서 좀 지나쳐지긴 했는데 2015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동상 수상작 손인영 이 포스터를 가지고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녀 인형상인 소녀가 눈에 이제 약간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옷 풀어져 있고 옷이 이제 교복이- 넥타이 교복이 풀어져 교복 있고.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는 고통입니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고 남자 손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손가락 인형인 거죠. 손목 인형. 네. 예, 그런 이미지. 손이 이제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작동되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성폭력 유발 무슨 포스터 뭐 이런 아니 그리고 가해자는 화장실. 장난이지만 피해자는 고통입니다. 장난이라는 거를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장난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장난이라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해자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라는 거예요? 있어요. 무슨 예방 포스터인지를 모르겠어요. 광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홍보 대상이 이게 여성이 보라는 거예요. 뭐 여성에게 고통이구나. 뭐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 가해자들 보고 깨달으라는 건가? 아니 이 손이 저는 들어와 있는 게 가장 기분이 나빠요. 아니 저는 눈물도 왜 검은 눈물이 마스카라 화장했나 봐. 아니 그러니까 되게 비참한 비참한 어떤 느낌, 여성의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스터 자체가 약간 범죄인 듯한 저는 느낌이 들면서 포스터가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어떤 심사의 어떤 수준 이런 게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사 기준이란 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여기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측에서는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어떤 기구인 거고 그들이 약간 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상을 취소하거나 이러긴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판단할 때 심사 기준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더 폭력성이 드러나 있는 내용은 피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은 뭐 있다 할지라도 더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걸 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는 고통. 그래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래 뭐 고통을 잘 나타내고 있네 이렇게 까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없는 거.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요. 네. 정말 너무 그만. 안타까운 네. 그런 포스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